다음은 이제 인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인보 신청도 입양 신청이랑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신청서 쓰시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인보 경우의 조건이 입양 신청과 똑같은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인보도 입양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귀하고 안전하게 봐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은 똑같이 뭐 27세 이상이셔야 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하고 뭐 그런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가끔씩 예외가 있으신데 그런 거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저희가 이분은 뭐 한 살 정도 모자라지만 26세지만 다른 부분이 다 이거 다 되시겠다 이분은 그런 분은 또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 임시보 같은 경우에 최소 기간이 있나요? 임시보호는 저희가 아기 강아지의 경우 긴급 임보라고 해서 2개월로 이렇게 요청하고 구하는 글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2개월 동안 아이들이 그 접종을 해요. 그 접종을 하는데 대부분 데리고 왔을 때 저희가 1차 접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4차 정도가 2주에 한 번씩 진행이 되면 기한이 대략 2개월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동안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보호소에서 2개월 안에 그 어릴 때 있다 보면 사고가 많고 전염병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긴급 임보로 2개월을 보내지만 성견의 경우는 최소 기간은 3개월로 잡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얘네는 이제 벌써 사실은 사람과 살아봤고 버려져 봤고 그런 걸 다 경험했던 아이들이라 똑같이 이별의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또 헤어져. 이거를 겪게 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최소한의 기한을 아기 강아지 2개월, 성견 3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의 목적이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입양 홍보인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인보 일기를 좀 잘 써주세요 부탁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보 일기를 잘 쓸 수 있는 팁, 뭐 입양 홍보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사실은 되게 많이 궁금해들 하시면서도 또 잘 못하시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상담할 때 인보일기 정말 잘 쓰실 수 있나요? 이거를 꼭 확인을 하고 보내요. 왜냐하면 그 인보일기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상담할 때 또 드리는 말씀 중에 똑같이 생긴 형제인 누렁이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이는 정말 인보아님이 열심히 막 홍보를 해주셔서 이 아이 앞으로 10통, 20통의 입양 신청서가 들어오는데 하나이는 인보일기를 거의 써주시지 않으셔서 나중에 인보 종료를 할 때 이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커져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보호소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만큼 인보일기가 이 아이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방법 중에는 첫째는 당연히 카페에 일기를 쓰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것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쓰시는 게 좋고요. 성견의 경우 저희가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써주세요. 애기 강아지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매일매일 쓰시면 가장 좋죠. 하루에 2번, 3번 쓰셔도 됩니다. 카페 글은 차례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래서 자주 써주셔서 노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SNS가 진짜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일단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태그 자체나 그 이름을 행동사를 넣어서 뭐 HDS 이렇게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인보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계정을 따로 만드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계정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계정을 만들어서 아이 홍보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나는 외국어가 가능하다, 영어가 가능하다, 그럼 진짜 뭐 영어로도 써주시면 외국에서 보시겠죠. 전 세계가 같이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스타는 이제 또 기본이고 페이스북도 하시고 트위터도 하시고 그런 걸 또 이용해서 많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포인핸드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포인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책임비를 기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한테 저희 카페로 넘어오게끔 링크글을 쓴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홍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인스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홍보를 해주시다가
그렇게 카페에 신청서 쓰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능력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유튜브에 아이들, 그러니까 사진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오늘 얘랑 뭐를 했어요, 뭐 운동장을 갔어요, 이렇게까지만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 잘 지내고 있구나, 저러다가 저 집에서 입양하겠네, 이 정도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꼭 이 아이는 꼭 입양처를 찾고 있다, 나는 입양을 할 수가 없고 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세하게 이 아이의 뭐 키로수, 접종 현황, 뭐 아픈 건강 상태, 배변은 어떤지, 지짐은 어떤지, 물론 이런 것들이 입양 가면 다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써주시면 입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인보하는 동안 이제 인보자분께서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인보자님은 저희가 뭐 애기 강아지들 인보를 보낼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홍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접종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접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접종을 체크해드리는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접종도 해주셔야 되고, 또 애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혈변 보거나 안 먹거나 이런 것 증상들이 다 사실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굉장히 아픈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견은 사실 한 번 토해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애기 강아지들은 그런 부분이, 얘네들이 사실 거리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구조가 된 아이들이어서 어떤 전염병을 갖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병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상황과 경제적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많이 아파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집중치료를 요할 때는 저희 스태프하고 연락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방법 알려드리지만, 그 전까지는 인보자님께서 그렇게 건강관리를 주의 깊게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입양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보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보낼 때 항상 이중 리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 목줄하고 가슴줄을 둘 다 해주세요. 목줄에 줄 따로, 가슴줄에 줄 따로 해서 줄 2개를 내 손목에 감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이렇게 일체형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하네스 중에 가슴줄 중에서 잘 풀려버리는 그런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이제 가슴줄 했던 아이인데 목줄로 바꾸시면서 이게 아이가 이제 그게 무섭고 두렵다 보니까 쏙 빠져서 바로 사고가 나서 죽는다거나 다친다거나 놓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이제 많이 구입을 해서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너무 겁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시보호 보낼 때 그 위치 추적기도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행동사는 이제 뭐 봉사단체고 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 저희가 다 구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인보자님들께서 스스로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아이 이름표에다 같이 달아서 목줄을 해주시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번외로 질문인데, 지금 행동사에는 장기약 릴레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왠지 아픈 아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서 그런지 입양 인보 가기가 맞아요. 상당히 힘든데, 그런 이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이 입양 혹은 인보를 가는 경우 혹시 이제 그 약값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게 지원이 가능한지. 네네.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열악한 보호소다 보니 인보 입양자님께서 아이를 직접 뭐 이렇게 뭐 약값 대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아이를 돌보시거나 상황이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사실 연계병원에서는 할인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연계병원에서 할인을 받는 아이들은 행동사 아이들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양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인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약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있어요. 간혹은 이제 뭐, 그리고 원래 또 다니시는 병원에서 처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아이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곳이 그동안 치료를 받고 약 처방받았던 연계병원이니까 저희한테 그런 건 상담을 통해서 다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입양인보자분들의 공통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뭐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어요. 뭐 고양이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입양 인보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네네. 일단 강아지가 있으신 분들 신청하실 때는 저희가 물론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맞는 이 아이, 저희 행동사 아이, 신청하신 행동사 아이가 그댁과 맞는지를 먼저 상담을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급이 비슷해야 돼요. 강아지들끼리. 체급 차이가 컸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작은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큰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우리 집 아이 체급과 비슷한 아이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리고 새 아이를 저희 행동사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기존 아이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가 지금 나 말고 다른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실 시간이 필요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우리 집 강아지가 새로 강아지가 오니까 막 떨고 막 토하고 숨고 이러면 그걸 못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실제로 내가 새로운 아이 돕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내 기존 아이, 내 자식이 막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갔더니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시면서 뭐 2, 3일 만에 저희 데려간 아이를 이제 인보 종료하시고 파양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집에 새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은 좀 기다려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만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영상이나 TV에서 나온 대로 뭐 훈련사들이 얘기한 대로 뭐 산책을 하면서 바깥에서 만나서 들어가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저희 행동사 아이도 굉장히 사회화가 많이 된 아이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행동사 아이들 이제 구조돼서 갇혀 지냈잖아요. 갇혀 지냈고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화가 많이 안 되고 일단 보호소 밖으로 차를 타고 나오는 경험 자체가 얘한테는 또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흥분하고 놀랬기 때문에 그대로 튀어버릴 수 있어서 바로 산책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걱정되신다면 뭐 안전문 사이로 대면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만나게 하고 이런 방법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새로 제가 행동사 데리고 온 아이가 우리 집 아이한테 긴장하고 놀래서 구석 가서 막 숨고 떨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제가 괜히 데려온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 왔더니 얘가 맨날 떨고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만지려고 했더니 막 떨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있는데 그것 또한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아이들이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합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2, 3일 동안은 강아지는 같은 생명체가 우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막 짖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원래 안 짖는 아이였는데 새 아이가 왔더니 막 지나갈 때마다 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왔던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합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아이 다 시크하게 대하셔야 돼요. 새로운 아이가 너무 안쓰럽다고 너 왜 그래 얘는 유기견인데 하고 막 안아준다거나 아니면 기존 우리 집 아이를 막 계속 안아준다거나 이러면 두 아이 간에 서로 엄마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시크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 합사는 그 정도로 고양이 합사보다는 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행동사에서 강아지 인보를 원하는 경우, 입양을 원하는 경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상담을 더 깊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고양이들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고 물론 저도 고양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간의 아이들을 보면 인보 입양 가고 그런 뭐 상황들을 보면 고양이가 너무 예민한데 별로 표현이 안 돼요. 강아지만큼 표현이 안 되고 아픈 것도 표현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얘가 아픈 게 티가 나서 막 토하고 아플 때는 굉장히 많이 아파진 상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부분은 정말 고양이는 강아지만큼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진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너무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한테 강아지 인보할 때는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우리가
우리 집 고양이가 강아지를 좀 만나봤는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좀 놀러와 봤었나, 그때 우리 집 고양이가 어땠었나, 그리고 강아지가 그래서 이제 어린 강아지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린 강아지는 어쨌든 전염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그게 발현됐을 때 뭐 코로나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강아지가 파보였을 경우 고양이한테 범백으로 옮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고양이 범백이. 그래서 그런 경우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하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하려면 우리 집 고양이가 성묘여야 되고, 그러니까 큰 고양이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리지 않아야 되고, 늙지 않아야 되고, 건강한 상태의 고양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을 이겨내려면, 전염병을 이겨내려면, 그리고 강아지가 어릴 때 데리고 왔는데 조금 커지면서 놀자고 막 고양이 털을 막 뽑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가만히 되셔야 돼요. 물론 고양이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생활이 다르긴 해요. 강아지랑 고양이랑 사는 영역이. 그렇지만 그래도 어떠한 경우 격리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서 얘네 둘 다, 고양이와 강아지 둘 다 안전하게 격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경우가 반려동물과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고 하면서 입양 혹은 인보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정말 신청은 가능하고요.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신청하시는 대상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저희가 좀 상담이 많이 길어지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게, 많은 그런 동물 관련, 돌보는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은 그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실 함께 산다는 건 또 그렇게 동영상을 보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이제 운영진들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안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우선 다음 편 예고를 드리자면, 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질문이 해외 입양 관련한 질문들이었어요. 해외 입양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임시보호하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고, 또 그냥 일반 신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산책도 하기 좋은 그런 계절이 왔어요. 따뜻한 계절이 왔고, 모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진드기도 많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사상충 내부라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내부 그 복용하는 약과 또 외부 기생충 예방하는 약 꼭 같이 먹여주시거나 발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럼 다음번 회까지 모두 건강히 지내시고,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